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731명 발생하면서 엿새 만에 다시 700명을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환자 비율이 70%를 넘고 비수도권에서도 증가세가 뚜렷하다며 모든 지표가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이 접종 뒤 희귀 혈전 사례가 발생한 얀센 백신 접종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얀센 백신의 유럽 출고도 연기된 가운데 600만 명분을 들여오기로 한 우리 정부도 식약처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소세를 이어가던 취업자 수가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3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1만 4천 명 늘었는데 거리두기 단계 완화 영향과 지난해 3월 고용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분석입니다. 내륙 지방의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역대 가장 늦은 한파특보인데 이번 꽃샘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7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1월 8일 800명대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겁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731명 추가돼서 누적 11만 1,41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도 700명이 넘는 714명으로 수도권에서만 509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외에도 곳곳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7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782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1명 줄어 누적 100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651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10만 1,983명입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17명으로 이 가운데 12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4만 3,389명이 받아 국내 1차 접종 누적은 123만 9,065명입니다. 2차 접종자는 3명 추가돼 누적 6만 567명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든 가운데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40명입니다. 이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의 19.6%에 해당하며 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 509명과 비교하면 27.5%를 차지합니다. 작년 12월 이후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확진된 사람은 총 9,236명이 됐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서울 26곳, 경기 66곳, 인천 6곳 등 총 98곳의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날 하루 총 4만 1,808건의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방역당국이 정체를 보이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환자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등 모든 지표가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70%를 넘었고 대부분 지역에서도 감염의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현재 상황은 운영시간 제한 강화는 물론 거리두기 격상까지 고민해야 하는 수준이라며 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이 존슨앤존슨사가 개발한 얀센 코로나19 백신의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희귀 혈전이 얀센 백신 접종 후에도 발생했다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접종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식품의약국 FDA는 현지 시간 13일 공동 성명을 통해 얀센 백신의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얀센 백신을 접종한 사람 가운데 6명에게서 드물지만 심각한 혈전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명은 숨졌고 1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6명 모두 18세에서 48세 이하의 여성으로 접종 후 6일에서 13일 사이에 혈전이 발생했습니다.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희귀혈전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서 나타난 부작용과 동일합니다. CDC는 현지 시간 14일 예방접종 자문회의를 열어 이번 사례를 검토할 예정이고 FDA도 조사에 나설 예정인데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접종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You want to make sure that safety is the important issue here. We are totally aware that this is a very rare event. We want to get this worked out as quickly as we possibly can. 얀센 백신은 지난 6월 말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 지금까지 680만여 명의 미국인이 접종했습니다. 백악관은 얀센 백신의 비중이 5%에 불과하고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얀센 백신 접종 중단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며칠 안에 얀센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백신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유럽 등 다른 나라들의 사정은 급합니다. 존슨앤드존슨은 얀센 백신의 유럽 출시를 선제적으로 연기했습니다. 얀센 백신은 유럽연합에 6월 말까지 5,500만 회분, 3분기까지 추가로 1억 2천만 회분을 공급할 예정이었고 최근 아프리카 연합과도 4억 회분을 계약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이 혈전 우려에 휩싸이면서 전 세계 백신 보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사용 중단을 권고하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이 백신의 접종을 중지하거나 도입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내 최소 35개 주가 보건당국의 권고 직후 얀센 백신의 접종을 즉각 중단했습니다. 얀센 백신 접종을 예약한 사람들에게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8,800 individuals that have current reservations on the My Turn app, and we're working to convert those reservations to Moderna and Pfizer alternatives in real time. 미국의 양대 약국 체인인 CVS와 월그린도 얀센 백신 투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이날 FDA의 권고가 나온 뒤 얀센 백신 접종을 중지시켰습니다. 남아공은 지금까지 28,900여 명의 의료 종사자에게 얀센 백신을 투여한 결과 혈전 발생 보고는 없었다면서도 예방적 조치로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얀센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유럽 대륙에서는 백신 도입이 늦춰지게 됐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성명을 내고 유럽 보건당국과 이 사례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유럽에서 백신 출시를 선제적으로 연기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1차 물량으로 18만 회분의 얀센 백신을 이미 받은 이탈리아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입니다. È chiaro che di fronte a una azione come quella della compagnia Johnson & Johnson noi prendiamo atto, le teniamo un attimino, verranno tenute un attimino in stand-by e verranno distribuite appena ci sarà chiarezza su questa situazione. 캐나다 보건부는 J&J 측에 혈전 사례와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구했으며 FDA 등 관련 당국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캐나다는 얀센 백신의 사용을 승인했으나 아직 백신을 제공받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 부작용 우려를 일으킨 데 이어 얀센 백신마저 비슷한 문제로 장기간 사용 중단될 경우 세계 각국의 집단 면역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혈전 발생 우려로 존슨앤존슨의 얀센 백신 사용 중단을 권고한 가운데 유럽연합 의약품규제당국도 이 사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테판드 케이리스마커 EU 집행위원회 보건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현재로서는 이 백신과 혈전 사이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며 유럽의약품청이 계속 조사해 어떤 조치를 권고할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존슨앤존슨은 향후 몇 주 안에 자사 백신 수십만 회분을 유럽에 공급할 예정이었는데 미국의 중단 권고 직후 유럽에서 출시를 선제적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등에서 얀센 코로나19 백신의 사용 중단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 얀센에 혈전 관련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또 미국의 조사 결과와 평가 내용을 확인하고 국내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7일 얀센사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품목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대부분 경증에 그치고 예방 효과는 접종 2주 뒤 66.9%, 4주 뒤엔 66.1%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얀센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에 이어서 국내에서 세 번째로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이며 우리 정부와 600만 명분 도입 계약을 맺었으나 구체적인 도입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도 얀센 백신 사용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미 식품의약국과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공동 성명 등을 근거로 예방 차원에서 한 결정이라며 언제까지 중단할지는 불투명하며 얀센 백신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결과에 기초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얀센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보인 장병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2회 투여용법 기반인 모더나 백신을 반입해 접종을 개시한 주한미군은 지난달부터는 1회 투여용법으로 개발된 얀센 백신을 도입해 넉 달 만에 주한미군 전체 접종률을 50%에 근접하게 올렸습니다. 하지만 미 보건당국이 얀센 백신 접종자에게서 드물지만 심각한 형태의 혈전증이 나타난 사례 6건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시 접종 중단을 권고하면서 주한미군 역시 향후 접종 계획에 다소 차질이 생길 전망입니다. 정부가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유럽, 영국과 동시에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가 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노바백스 임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6월 도입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 속에 백신 확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자 정부는 서둘러 6월 노바백스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노바백스는 아직 영국과 미국에서 3상 임상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한 제품을 국민에게 접종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허가와 승인을 받지 않은 백신을 접종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바백스가 유럽, 영국과 동시에 국내에서도 허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생산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처에서 유럽이나 영국과 비슷한 시기에 그런 허가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허가나 국가 출하 승인 같은 부분을 신속하게.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노바백스 측이 품목 허가를 위해 제출하는 자료는 유럽이건 국내건 같은 내용이라며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의 40일보다 허가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바백스의 3상 임상시험 중간 결과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임상 연구들이 다 안 끝났다는 겁니다. 네. 이제 우리가 그전 백신에서 봐서 잘 알지만 임상 연구 2만 명, 3만 명 갖고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영국 쪽에서는 3상이 일단 완료는 됐지만 아직 분석 중이고요. 중간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정부는 또 노바백스의 도입 물량이 줄고 시기도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계약 당시 2분기부터 공급이 시작돼 올해 안에 2천만 명분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 측은 현재 초도 물량을 생산할 만큼의 원부자재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언제든 재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수급 불안 요인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25만 회분이 오늘 오전 항공편으로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정부가 화이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물량은 총 2,600만 회분이며 현재까지 국내에 인도된 물량은 150만 회분입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550만 회분을 더 받을 예정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령층과 노인시설 입소 종사자 등의 접종에 쓰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확보했다고 발표한 코로나19 백신은 총 7,900만 명분이지만 상반기에 인도될 물량은 1,040만 명분으로 13%에 불과합니다. 화이자 백신에 이어서 모더나 백신도 접종 6개월 후 90%가 넘는 높은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는 현지 시간 13일 공개한 3상 임상시험 업데이트 예비 결과를 통해서 2차 접종 6개월 후에도 90% 이상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중증을 예방하는 데에는 95% 이상의 효과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모더나는 예방 효과가 6개월 이상 지속한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자사 백신의 정식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화이자도 지난 1일 3상 시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백신 예방 효과가 6개월 후 91.3%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줄곧 감소세를 보여온 취업자 수가 지난달에는 31만 4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취업자가 플러스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 만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92만 3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1만 4천 명이 늘었습니다. 특히 20대 취업자는 13만 명이 늘면서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에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30대는 17만 명이 줄어서 13개월 연속 감소했고 40대도 8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60세 이상은 40만 8천 명, 50대는 1만 3천 명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2월 15일 이후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역량과 지난해 3월 고용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3월 실업자는 121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6천 명이 늘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면서 연간 3만 톤 규모의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양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원산지 단속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본산 수산물은 한 해 평균 3만 톤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유통이력이 관리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가리비, 참돔, 방어 등 8개 품목 2.1만 톤으로 전체 70%를 차지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산하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이렇게 들어온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전국 142만 개 식당과 유통업체를 단속하는 인력이 140명에 불과하다 보니 단속률은 1.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자체에서 원산지 단속 업무를 하는 700명, 민간인 명예감시원 800명을 투입해 원산지 단속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외에도 원산지 단속과 수산물 유통 이력제를 강화해서 먹거리 안정성을 더욱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동해와 남해,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해양 방사성 물질 조사 횟수도 4회에서 6회로 늘리고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도 분석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부정확한 정보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일본이 방류하기로 한 후쿠시마 오염수. 우리나라 바다에는 언제쯤 영향을 주는 걸까요? 화면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게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만든 해류 모식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닷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린 지도인데요. 후쿠시마에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북태평양으로 유입, 또 미국 서부까지 크게 돌아서 다시 북적독 해류를 만나면서 됩니다. 이때 필리핀쯤에서 쿠로시오 해류를 다시 만나는데 오염수는 일본과 우리나라로 나뉘어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조금 더 큰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일본에서 나온 오염수는 북태평양과 캐나다, 미국을 거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간을 4년에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염수가 7개월 정도면 제주도까지 오고 곧바로 동해안까지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먼 바다가 아닌 연안 해수 흐름에 따라서 오염수가 단기간에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태평양 북반구를 돌아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게 1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12.3회 돌아서 그 북반구를 돌아다녀야 절반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도는 상당 기간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막지 못한다면 시기를 분석하는 건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바다 상황은 바람이나 온도에 따라 불확실성이 큰 데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빨리 광범위하게 번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남은 2년 동안 객관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국내 연구팀이 근력이 필요한 부위에 착용하면 힘을 보태주는 근육 옷감을 개발했습니다. 힘든 육체 노동을 하는 분들은 물론 재활 분야 등에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상자 서너 개를 한꺼번에 들고 계단을 쉼없이 오릅니다. 코로나19로 늘어난 물량 탓에 많게는 하루에 물건 수백 개를 나르고 나면 몸 구석구석 쑤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무릎을 굽혔다 펴는 이른바 스쿼트 동작을 반복하지만 힘든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근육 옷감 덕분입니다. 10kg 정도의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근육 옷감입니다. 그런데 무게는 종이컵보다도 가볍습니다. 실제로도 약 3g에 불과한 옷감은 자기 무게의 약 1,500배에 달하는 5kg짜리 추를 거뜬히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착용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약 50% 정도 힘이 덜 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근육 옷감의 핵심은 머리카락 절반보다 가는 굵기의 특수 합금을 스프링 모양의 실로 만든 뒤 옷감으로 짰다는 점입니다. 특정 온도에서 본래 모양대로 다시 되돌아오는 합금의 특성 때문에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돕습니다. 큰 힘이 필요하신 우리 간병 근로자분들, 그리고 무거운 물건들을 들고 옮기시는 택배 근로자분들, 그리고 근육이 감소돼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서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연구팀이 개발한 근육 옷감은 다른 소재보다 저렴해 경제성도 갖췄습니다. 연구팀은 기술 이전을 통한 대량 생산과 제품화도 머지않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에서 영상 5도까지 떨어져 역대 가장 늦은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면서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설악산 기온은 무려 영하 7.8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철원 임남면 영하 4.9도, 경기 연천 영하 3도, 파주도 영하 0.5도를 기록했습니다. 낮 동안 전국이 맑아 최고 기온은 영상 12도에서 18도까지 올라가겠지만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반짝 꽃샘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지만 금요일에는 또 비 예보가 있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오늘 14일부터 17일 중국과 한국을 방문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각 13일 케리 특사가 오는 22일부터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기후정상회의와 올해 말 제26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특사가 중국 상하이를 방문해서 셰전화 기후변화 특별대표 등 중국 당국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에도 미중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케리 특사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중국을 방문하는 첫 고위 당국자란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관계를 협력, 경쟁, 적대 등 다면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기후변화의 경우 대표적인 협력 분야로 꼽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두 국가입니다. 케리 특사는 그동안 전 세계 각국을 향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야심찬 목표를 설정할 것을 촉구해왔고 미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수주 내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700명대를 다시 넘어서면서 이제는 정말 4차 대유행이 코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인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 큐리언트 남기현 대표이사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